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죠.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를 다 뺏어갈 거다. 이제 로봇이 우리 대신 일을 해서 사람은 설 자리가 없다는 무시무시한 경고들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인공지능이 단순히 우리 밥그릇을 뺏어가는 강도일지, 아니면 우리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똑똑한 조수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인공지능이 바꾸는 우리 노동시장의 진짜 속사정은 물론이고 내 월급 봉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 그 선명한 지도를 그려드릴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유익한 정보를 계속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그 이면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상은 바로 기술 실업이라는 단어예요.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예전에는 마트에 가면 계산대마다 직원분들이 계셨잖아요. 물건 하나하나 찍어주고 인사도 나누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셀프 계산대가 늘어나더니 이제는 직원 한 명이 기계 대여섯 대를 관리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럼 그 계산원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단순히 일자리가 사라진 걸까요? 사실 이건 마치 우리 동네에 아주 큰 자동 세차장이 생긴 것과 비슷해요. 예전에는 대여섯 명이 붙어서 손세차를 하던 곳에 기계가 들어오면 손세차하던 분들은 일감을 잃겠죠. 하지만 반대로 그 세차 기계를 고치는 사람, 세차장 예약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세차장 옆에서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커피를 파는 카페 주인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일은 인공지능이 가져가지만 그 시스템을 돌리고 관리하며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해석하는 새로운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어요. 바로 임금 격차라는 녀석이죠.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친구와 동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친구는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일만 하고 다른 친구는 어디서 물건을 싸게 떼올지 고민하고 단골 손님을 관리하는 전략적인 일을 합니다. 이때 인공지능이라는 아주 힘센 일꾼이 나타나서 물건 나르는 일을 대신해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만 나르던 친구는 이제 필요가 없어지거나 아주 적은 돈만 받게 되겠죠. 반면 전략을 짜던 친구는 인공지능이라는 일꾼을 부려서 예전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의 차이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인공지능은 똑똑한 사람을 더 똑똑하게 만들고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의 가치는 떨어뜨리는 성질이 있어요. 집안일로 비유하자면 요리 로봇이 나왔을 때 단순히 재료만 썰어주던 사람은 일자리를 잃겠지만 그 로봇을 이용해서 기발한 레시피를 개발하고 식당을 경영하는 셰프는 훨씬 더 큰 부자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럼 이게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당장 우리 지갑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요즘 대출이자나 물가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비용을 줄이면 제품 가격이 내려가서 우리 장바구니 물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일하는 곳에서 인공지능 때문에 내 가치가 떨어진다면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보다 내 소득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내 주유비나 대출 이자를 갚을 능력이 이 기술 변화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인공지능은 국가 간의 자존심 싸움이기도 해요. 지금 미국과 중국 같은 나라들이 왜 그렇게 인공지능에 목숨을 거는지 아시나요? 인공지능을 선점하는 나라가 전 세계의 본사 역할을 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그 본사가 시키는 일만 하는 지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공지능 전쟁에서 밀리면 결국 우리 일자리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무조건 노동자에게 적이기만 할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인공지능 덕분에 위험한 건설 현장이나 뜨거운 공장에서 로봇이 대신 일을 하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또 복잡한 서류 작업에 치여 밤샘 야근을 하던 직장인들이
가족과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도 있습니다. 기술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그 기술로 만든 열매를 누가 어떻게 나누느냐가 진짜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인적 자본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냥 내 몸값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인공지능 시대에 내 몸값을 올리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인공지능이 잘하는 건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사람은 사람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계산은 기가 막히게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거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은 잘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병원에서 의사가 병명을 진단하는 건 인공지능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술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환자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하고 환자의 가족 상황까지 고려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건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죠. 앞으로는 이런 소통 능력, 공감 능력, 그리고 문제를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판단력이 가장 비싼 기술이 될 거예요. 직장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엑셀에 숫자 넣고 보고서 예쁘게 만드는 기술은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인공지능이 초안을 다 만들어줄 테니까요. 대신 그 보고서의 내용이 정말 타당한지, 우리 회사의 상황에 맞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동료들을 설득해서 실행에 옮기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길러야 할 진짜 실력이에요. 결국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는 법은 인공지능을 두려워하며 피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내 손발처럼 잘 부리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타자 치는 법을 배우고 엑셀을 익혔던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에게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결과물을 얻어낼지 배우는 과정이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인공지능이 막연히 내 일자리를 뺏어가는 괴물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내가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지렛대처럼 느껴지시나요? 분명한 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 변화의 흐름을 먼저 읽고 올라타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인류는 항상 그래왔어요. 증기기관이 나왔을 때도 전기가 발명되었을 때도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했지만 결국 더 풍요롭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냈잖아요. 이번에도 우리는 답을 찾을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적인 안전망을 고민하고 우리 스스로도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가장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더 좋겠죠. 여러분은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며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다음에 더 알차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적인 친구이자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고 싶은 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